어두운 주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어떻게 된 줄 모르실 거예요. 며느리 지연의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언제까지 이 늙은이랑 한 집에서 살아요? 사업도 때가 있는 거니까 빨리 쫓아내고 집을 팔아야지. 쫓아내고 집 팔아야지. 그 한마디가 이순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이 짐이었다는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를 쫓아내자는 말이 나올 줄이야. 오늘은 서울 강서구의 이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원주택단지 한편에 자리한 붉은 벽돌집. 마당 한쪽엔 남편이 직접 쌓아 올렸던 장독대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82세 이순자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집은 참 조용하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 이제 사업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장독대 뚜껑을 열어 된장 상태를 살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담가온 된장이었죠. 매년 봄이면 메주를 쓰고 가을이면 김장을 담그던 그 손길이 이제는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엔 그녀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감나무에는 아직 덜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였죠. 이순자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자는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아왔어요. 교직에 있던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집안을 꾸렸고 외아들 민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죠. 민수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고 중학교 때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남의 집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순자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채웠죠. 손이 얼어 터지고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민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게 부부의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이제는 사업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자식 농사가 제일 잘 됐다고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순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민수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가장 큰 액자 속엔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지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요즘 세상에 명절이면 꼬박꼬박 찾아오고 생신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는 며느리였죠. 손주 지훈이도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효심이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네 가족이 찾아온다는 연락이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갈비를 꺼내고 장독대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찌개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주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야 했죠. 비록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애들 오면 따뜻하게 먹게 해줘야지.
지훈이 요즘 공부한다고 힘들다던데. 이순자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죠.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모아 마련한 땅에 조그만 집을 지었고 둘은 그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했었죠. 남편은 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이순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고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를 키웠어요. 가을이면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을 담갔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는 이순자가 직접 심은 장미가 여름이면 활짝 피어났고 겨울에는 남편이 만든 눈사람이 서 있곤 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이웃들은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이 집 구석구석엔 남편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엔 남편이 읽던 책들이, 마루 한편엔 남편이 신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순자는 그것들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배추겉절이까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지쳤지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순자는 행복했죠. 우리 민수,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 가지고 올까?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네가 도착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거 맞죠? 이제 우리도 편히 쉬어도 되는 거겠죠? 당신이 보고 싶네요. 이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놓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금방 닦아냈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를요. 효심이라 믿었던 그들의 방문이 사실은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토요일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지훈이가 들어서고 있었죠. 지연은 정성껏 포장한 과일 세트를 들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그럼 이 할미가 어디 가겠니? 어서 들어와라. 이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훈이가 수줍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훈이 또 컸네. 중학생 되더니 얼굴이 어른 같아. 이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했죠.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가족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얼른 일어나 도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다, 괜찮아. 너희 오는데 이것도 못하겠니? 지연은 겉으로는 효녀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 민수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지연아, 우리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10억은 필요해. 강서구 엄마 집이 요즘 시세로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팔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우리랑 합치고 그 집 팔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그럼 우리 한번 어머니께 가봐요. 부동산 시세도 알아볼 겸. 그날의 대화가 지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집도 너무 넓고. 뭐, 익숙해져서 괜찮다. 내 아버지랑 평생 살던 집인데. 민수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보면 혼자 있다 넘어져서 큰일 나는 경우 많대요. 작년에도 우리 회사 부장님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발견이 늦어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이순자는 아들의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며칠 전에도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무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연이 이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롭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희 집도 넓고 지훈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손주 지훈이 자라는 것도 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지내셔요.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할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우리가 곁에서 모셔야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 혼자 계신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고집 부릴 순 없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지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이순자가 알아채지 못한 묘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된장찌개, 잡채가 상에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죠.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미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마당도 넓고 청소할 곳도 많고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아파트라서 관리하기 훨씬 편할 거예요. 지연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파트는 난방도 잘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실 일도 없어요. 이 집은 계단도 많고 겨울에 춥잖아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잘 따뜻해지지 않았거든요. 오래된 집이라 곳곳에 틈이 생겨서 외풍도 심했죠. 그건 그렇지. 작년 겨울엔 정말 추웠어.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쯤 이사하는 게 어때요? 제가 이사업체 알아볼게요. 엄마 짐은 많지 않으시니까 하루면 끝날 거예요. 이순자는 조금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였죠. 이제 이순자를 아들 집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엔 집을 처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죠. 이순자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이순자는 가족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괜한 걱정이겠지. 우리 애들이 날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순자는 집으로 들어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당신이 없는 이 집을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이 원하니까요. 그날 밤 이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날 아침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책상, 부엌 창가에 걸린 커튼, 마당의 장독대까지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했죠. 이순자는 장독대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니까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짐을 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민수와 지연도 함께 왔습니다. 지연은 이사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죠. 거실 장롱 서랍, 안방 옷장, 심지어 다락방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는 다 챙기셨죠? 서류? 그냥 통장이랑 도장 정도인데. 등기권리증이나 집 관련 서류는요? 이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안방 장롱 위에 있는 상자 안에 있어.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른 안방으로 가서 상자를 찾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죠.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까지. 지연은 그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으며 민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다 챙겼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이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서류까지 챙겨준다는 생각에 고마움만 느꼈죠. 이사짐이 다 실리고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빈집이 쓸쓸해 보였어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 우리 집. 이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층 높이의 타워형 아파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순자는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높은 곳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가구,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든 게 이순자가 살던 집과는 달랐어요. 지연은 이순자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작지만 아늑하죠? 방은 확실히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협탁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다. 고맙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편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넓은 거실에서 TV도 볼 수 있었죠. 지연은 이순자에게 친절했습니다. 리모컨 사용법도 알려주고 화장실 사용법도 설명해줬어요. 이순자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있던 이순자에게 지연이 다가왔죠. 어머니, 강서구 집 얘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얘기? 민수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말이에요. 혼자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둑도 들 수 있고 집도 금방 낡아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빈집을 두고 온 게 신경 쓰이긴 했거든요. 그건 그렇지. 그럼 어쩌면 좋겠니? 지연이 준비해 온 듯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집 관리를 저희가 하려면 명의를 잠깐 저희 앞으로 옮겨놔야 한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요. 명의를 옮긴다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집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곳이었어요. 남편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집이었죠.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만 잠깐 제 앞으로 옮겨두는 거예요. 세금 절감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이것저것 번거로우니까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건 달라질 거 없어요.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인데. 엄마,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지연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세대 감명에 이전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어차피 나중엔 민수 거 될 거잖아요. 그 말에 이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지연은 재빨리 서류를 꺼내 이순자 앞에 놓았어요. 도장을 찍을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이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죠. 그날 밤 이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바보인가 봐요.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지연과 민수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순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이들이 날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악몽을 꿨어요. 강서구 집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순자는 아들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던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식사는 제가 차려드릴 테니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불 쓰시다가 위험하잖아요. 어머니,
거실 TV는 저녁 8시 이후엔 꺼주세요. 지훈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요. 어머니, 낮에는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신경 쓰여서요. 하나하나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이순자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이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죠. 어느 날 새벽 이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방에 물병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야 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누가 아직 안 잤나 싶어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죠. 지연과 민수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여보, 이제 진짜 팔자고요. 강서구 그 집 중개인한테 맡겨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순자는 깜짝 놀라 주방 문틈에 몸을 숨겼어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알면 노발대발하실 거야. 집을 팔게 되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집 수리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차피 어머니 모르시게 하려면 어머니를 지금 당장 어디 먼 곳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으로 보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어떻게 된 줄 모르실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이순자는 벽에 기대숨을 죽였어요. 요양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 조금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있어서 여기보다 외롭지도 않고 건강도 전문가들이 다 챙겨줄 거니까 조금 일찍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 나이 또래면 다 요양원 가시잖아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갑자기 함께 사니까 불편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훈이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안 된다고 한다고요. 할머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요? 그래도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있을 거예요? 사업도 때가 있는 거고 빨리 보내버리고 집을 팔아야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중개인이 이번 주 안에 매수자 데려온다고 했어요. 15억이면 아주 잘 파는 거라고 했어요. 이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순자는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쫓아내고 집 팔아야지. 며느리가 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이 집에 데려온 게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내 집이 목적이었어. 이순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뺏기고 이제는 요양원으로 쫓겨날 처지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껴서 마련한 집을 아들이 함부로 팔아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이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순자는 거울을 보았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방에서 나왔죠. 거실에서는 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이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친절한 목소리가 이제는 거짓으로만 들렸어요. 민수도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나가실 거예요? 응,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순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을 먹는 내내 이순자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식사를 마치고 이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가방이었죠.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이건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구나. 이순자는 지연이 가져간 서류가 사본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원본은 남편이 특별히 당부하며 이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이순자는 그 서류를 꺼내 가슴에 안았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이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죠. 이순자는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남편의 사진까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어요. 82세의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거실로 나오니 지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응,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이순자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창가로 다가가 이순자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 또 동네 친구 만나러 나가셨겠지. 늙은이들은 할 일도 없으면서 맨날 친구나 만나고. 지연은 비웃듯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주 안에 계약 진행 가능해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편 이순자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는 시청 근처 법률사무소 앞에 멈춰섰죠. 할머니, 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는 택시비를 건네고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높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어요.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 이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님과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상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볼게요. 이순자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변호사님께서 뵙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순자는 일어나 안내를 따라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사무실 안 책상 뒤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그리고 며칠 전 도장 찍었던 서류 사본까지. 변호사님, 제 집을 아들한테 명의 이전한다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게 아직 완료 안 됐죠? 김정훈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등기 이전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서류가 접수되긴 했지만 실제 등기부에 반영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직 완료 전이라 취소 가능합니다. 이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취소해 주세요.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드님과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 간 것,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정훈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어르신께서 잘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명의 이전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의로 신탁계약을 거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이요? 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르신이 사용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이 지정한 곳으로 재산이 가게 되는 거죠. 이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디에 쓸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는 없나요?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쓸 수 있게요. 김정훈 변호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신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대신 제 이름으로 신탁계약을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김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거처가 불편하시면 제가 아는 노인복지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순자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어요. 82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결단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겠죠? 우리 아들한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거겠죠? 이순자는 가방 속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이순자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탁계약서, 명예 이전 취소 서류, 사회복지기금 기부 서류까지. 이순자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재산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마무리하고 이순자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작은 중개소였죠. 그곳에서 이순자는 투룸 오피스텔 계약서를 썼습니다. 남은 현금 일부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는 크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혼자 사시기엔 좀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계약을 마치고 이순자는 새로운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근처엔 공원도 있었죠. 그날 저녁 이순자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 늦으셨네요.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저녁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이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이 집을 떠날 거라고.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고. 민수야, 나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게. 며칠 후, 이순자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순자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민수와 지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언제 오시는지 물어보고.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전화가 안 받아지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설마 친구 집에서 잘 계시겠지.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민수 씨 댁 맞으시죠? 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김정훈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순자 어르신께서 의뢰하신 건입니다. 강서구 소재 부동산 명의 이전 취소 통보서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받아 펼쳐보니 명의 이전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해당 부동산은 사회복지기금 신탁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께서 재산을 신탁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집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어르신 생존 시에는 어떠한 명의 변경이나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뒤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어르신께서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하셨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김정훈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집은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상태입니다. 매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다고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지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정훈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으셨다고요? 소유주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릴 엿먹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정해. 일단 엄마를 찾아야 해. 민수는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가요? 강서구 집에 가봐야지. 혹시 거기 계실지도 몰라. 민수는 차를 몰고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주방에서 들었을지도 모를 대화가 생각났죠. 엄마가 들으셨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건가?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강서구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집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텅 비어 있었죠. 민수는 마당을 걸으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안방, 부엌까지.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당 장독대 앞에 섰을 때 민수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제야 모든 게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요. 민수는 장독대에 기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떠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날 아침, 어머니가 손이 꽁꽁 얼도록 김장을 하시던 모습도 생각났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득 길 건너편 작은 건물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구 사랑채 노인 쉼터 오픈 마이너스 이순자 후원. 민수는 깜짝 놀라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려 현수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건물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작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만드셨구나.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는 재산을 지키려고 신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려고 했던 거였죠. 엄마나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를 자신은 짐으로 여기고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민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민수는 쉼터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오실까 봐서였죠. 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아니, 못 찾았어. 그럼 어떡해요? 계약금 반환하라고 난리예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반환해야지. 뭐라고요? 정신 차려요. 당신도 정신 차려.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해봐.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강서구 쉼터를 찾았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오실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쉼터엔 여러 노인들이 드나들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쉼터 만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민수가 쉼터를 관리하는 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시라는 분이세요. 직접 오셔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쉼터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차로 향했어요.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미수신 전화가 여러 통 있었어요.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친정에 갈래요. 당신이나 어머니 찾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이라니요? 당신이 정신 차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업은 망했고 집도 못 팔았고 이제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민수예요. 지연이랑 헤어졌어요. 사업도 망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대가예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사업도 그리고 어머니까지.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가 만든 쉼터로 다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젊은이가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왔어요? 저기 이 쉼터 만드신 이순자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순자? 아, 순자가 내 엄만가 보구나. 얼굴이 닮았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 우리 오래된 친구지. 순자가 이 쉼터 만들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착한 친구야. 그럼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긴 아는데 순자가 아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진심을 느낀 듯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가 우리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넌 끝까지 엄마를 찾으러 왔구나. 순자가 널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줄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 주소를 적어줄 테니 가보렴. 할머니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쉼터를 나섰어요. 주소를 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202호 앞에 섰어요.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 민수예요. 문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문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가 평생 날 위해 희생하셨는데 난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가 문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연이도 떠났고 사업도 망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엄마를 잃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는 계단에 앉아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엄마, 들어와. 밖에서 그러지 말고. 민수는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작은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이순자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그런데 민수야,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다. 엄마. 하지만 너한테 실망한 건 사실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귀한 걸 알지. 너도 이제 알았으니 됐어.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출근 전에 들러 아침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엔 저녁을 같이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강서구 쉼터로 향했어요. 이순자는 매주 주말마다 쉼터를 찾아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민수도 함께 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쉼터 주방에서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서 배웠던 요리법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죠.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시는 걸 봤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사람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담아 나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요리도 도와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아들이 효자네. 순자가 복받았어.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효자라는 말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노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쉼터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꾸시는 채소밭이었죠.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텃밭 제가 관리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해주면 고맙지.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봤던 시간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강서구 쉼터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 외로움을 달래는 작은 안식처였죠.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쉼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불편한 곳이 있으면 수리도 해드렸습니다. 가끔 손주 지훈이도 데려왔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와 다시 가까워졌고 쉼터에서 봉사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만든 이 쉼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민수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뉘우치게 되었는지를요. 지훈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느 겨울날 쉼터 정원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순자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 눈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고맙다. 이순자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해. 엄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평생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빚이 무슨 빚이니? 넌 내 아들이잖니. 가족은 빚지고 갚고 그런 게 아니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민수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이순자는 아들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서구 전원주택단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 이순자의 집은 이제 이순자 쉼터로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넓혀졌고 작은 도서관과 건강관리실도 생겼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민수는 담담하게 서명했어요.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봄날 쉼터 마당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이순자가 심은 장미였어요. 이순자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올게요. 평생요. 그래, 고맙다.
엄마도 내가 올 때마다 행복해. 이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됐어요. 이제 맘 놓으셔도 돼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당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웃고 있었고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들께 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진짜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달았다고. 햇살이 이순자의 손 위로 포개진 아들의 손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쉼터 마당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장미는 계속해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